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0437님께서 폐차해서 버스로 처음 출근하는 길입니다. 영흥도행 790번 기사님이 MBC 라디오를 틀어주셔서 시선 집중을 편안하게 들으며 출근하고 있습니다. 기사님 멋져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사님. 안전운전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송성의님은 매일 아침마다 고3 아이 등교시키면서 같이 듣고 있습니다. 수시원서 접수했는데 JB 합격 기원 부탁드립니다. 고3이면 지금 저희 방송 매일 들었으면 가장 기본적으로 뭐 논술 이런 건 뭐 그냥 따놓은 당상 아닌가요? 네, 합격될 겁니다. 그죠? 네, 근데 저 묘한 웃음은 뭡니까? 누가요? 더마카. 제가요? 네, 영상이 안 나와서. 합격 기원의 미소죠. 합격 기원의 미소. 이미 네. 붙으셨다. 네. 그래요? 네. 네, 적극 동의하는 거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유시미님, JB의 고향 보령에서 집배원 일을 하고 있는 우체국 집배원입니다. 예.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기일인데 곧 결혼이라 아버지 생각이 유독 많이 납니다. 무더운 여름이었는데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진짜 무더운 여름에 고생 많이 하셨겠다. 그죠? 건강 잘 챙기세요. 네. 네. 그리고 곧 결혼이라고 하셔가지고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요거까지 하셔야죠, JB. 네. 그리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배부건님이 난 시선 집중이 좋은 이유는 참 논리적으로 콕 집어서 좋아요라고 해주셨는데 오늘도 뉴스를 콕 집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걸까요? 네. 최상병 특검이 최근에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었는데 임기훈 전 비서관이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2023년 7월 31일 바로 그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는 그날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화를 내면서 군 수사조직 감축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고 이에 따라서 임기훈 전 비서관이 회의 직후 경로 사실 및 지시사항을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국방부와 군 고위 관계자들에게 전달을 했고 실제로 국방부가 국방부 조사본부와 육해공에 각각 설치된 수사단과 수사대를 통합 재편해서 799명의 군사경찰을 399명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뒤에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임기훈 전 비서관에게 실제 추진할 경우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임기훈 전 비서관도 해당 실무자에게 계획을 보류하라고 말을 해서 최종 추진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계획까지 성안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화가 나서 400명을 날려라 이런 거잖아요. 확 줄여버려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네. 바로 그 자리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 지금까지 즉흥적인 국정의 대명사로 꼽혀왔던 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해경 해체 선언이었습니다. 해경이 세월호 구조에 실패해서 여론의 문매를 맞자 참사 한 달 만에 해경 해체를 선언해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군사경찰 축소 지시는 이보다 훨씬 더 즉흥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래도 한 달이라도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바로 그 자리에서 지시를 내려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즉흥적인 건데 대통령실이 호떡집 그리고 국정이 손바닥 뒤집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서 어떻게 저런 즉흥적 결정을 저렇게 지시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국정 알기를 뭘로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네? 네, 8672님이 국정을 성질대로라고 물음표를 4개 찍어주셨는데 참 물음표가 달릴 수밖에 없는 뉴스고요. 토토로님은 해경 해체가 생각나네요. 수사조직 축소해서 자연스럽게 축출하려고 했나 봅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나라사랑님은 군 미필자만이 할 수 있는 망상이 아니었을까요? 라고 또 꼬집어 주셨는데 아니 그럼 한번 이렇게 되물어 보십시다. 그래서 확 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나머지 군사경찰들은 어디로 가는데? 제 말이요.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신분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가정집 노비입니까? 네? 자기가 왕입니까 도대체?
무슨 국정을 이런 식으로 펴입니까? 네. 이인님은 그래서 의대 정원 2,000명? 이라고 또 여기까지 연결지어서 생각을 또 해주셨네요. 그것도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다. 뭐 이런 의견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니까 저는 어제 가장 황당했던 뉴스가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 왜 서울구치소에 휴대전화 몰래 가지고 들어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보여줬다는 뉴스 있었잖아요. 개사진하고 개영상 보여줬다고요? 네, 아주 진짜 궁금했었거든요. 왜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가서 뭘 보여주려고 했었던 걸까? 네. 결국은 그게 반려견이었어요. 그 끔찍한 반려견 사랑의 반이라도 우리 국민들을 생각을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그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안 하겠습니다. 처참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국민 알기를 뭘로 알았느냐. 뭔 얘기인지 알겠죠? 안 하겠습니다. 근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뒷목 타임즈가 되고 있는데요. JB 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걸까요? 김상민 전 검사가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문제의 그림, 이우한 화백의 그림 있지 않습니까? 있죠. 특검이 이 그림의 유통 단계를 모두 확인해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유통 단계를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에 대만의 한 경매장에서 한국인 이모 씨가 3,800만 원대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화랑을 운영하는 임모 씨에게 이 그림을 9천만 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판매자였던 사업가 이모 씨가 이 그림을 다시 1억 원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김상민 전 검사가 등장을 하는데 지인을 통해서 이 씨와 연락이 닿았고 이 씨는 그림값으로 1억 4천만 원을 불렀지만 김 전 검사 쪽에서 공직자 신분임을 강조를 하면서 2천만 원을 깎아서 최종적으로 1억 2천만 원에 사들였다고 합니다. 이른바 검사 할인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이 소식을 들으면서 다시 김건희 씨를 떠올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서모 씨가 바세론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시계를 구매할 때 영부인 할인받았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5천만 원대의 시계를 영부인이 구입한다는 이유를 대고 3,500만 원에 구매했다는 사실이 그때 보도를 탄 적이 있었습니다. 영부인 할인도 있고 검사 할인도 있고 근데 제가 가서 저 좀 깎아주세요. 뭐 깎아줄까요? 안 깎아주겠죠? JB가 네. 뭔데요? 그러니까 저 사람 뭐야?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야 위화감 느낀다. 이건 농담이고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그 대놓고 이렇게 한두 푼 애누리 깎는 것도 아니고 몇 천만 원을 지금 깎는 거잖아요. 야, 그러면 이 등급은 어디부터가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겁니까? 전 그게 궁금한데 어느 등급부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건 모르겠고요. 근데 이게 지금 진품이냐 가짜냐 사실 이것도 지금 헷갈리는 상황이잖아요. 네. 권강윤 님이 그걸 꼬집어 주셨거든요. 그럼 짝퉁을 1억 2천만 원으로 구입을 한 겁니까? 일단 뭐 진품과 위작은 갈린다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 그 판단은 유보를 하고 하여간 진품이라고 얘기했고 진품이라고 믿고 협상을 벌였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2천만 원 뚝 깎았다는 거 아닙니까? 야. 네, 신정민 님이 이 정부가 아니지. 전 정부는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앤세일 정부. 그리고 혜웅 님, JB가 모시간 뒤 할인을 해주겠어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그러니까요. 만 원만 깎아주면. 근데 여기서 공직자니까 깎아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공직자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12월 3일 이후로 이해 안 되는 걸 이해하려고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우티스님 검사 떡값은 아직도 여러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라고 또 꼬집어 주셨네요.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한겨레 20일 보도가 있었습니다. 필리핀 재무부가 2023년 11월에 한국 정부에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차관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5억 1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100억 원 규모의 전설 사업 가운데 4억 3,900만 달러, 6,117억 원의 차관을 제공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재부는 부실 부패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사업 지원을 거절을 했는데 권성동 의원이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을 직접 접촉하거나 기재부 관계자들을 의원실로 불러서 다그친 결과 최대 1억 달러, 1,300억 규모로 줄여서 지난 2024년 10월
수출입은행의 필리핀 농촌 모듈형 교량건설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를 승인을 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페이스북에서 밝혔는데요. 이 보도를 보고 즉시 절차 중지를 명령했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다행스럽게 사업이 착수되지 않아서 돈이 지출되지 않은 점도 함께 전했는데 그러자 권성동 의원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단순한 차관이 아니라 개발도상국과의 신뢰를 쌓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전략적 자산이다. 그리고 필리핀에 빌려준 돈은 결국 필리핀이 갚아야 되는 유상차관이다. 아울러 용역 발주된 것은 사업 타당성 조사로 이는 모든 공적개발 원조 사업에서 본격 심사와 승인전에 거치는 표준 절차일 뿐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건을 정적 탄압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네, 짚을점은요? 이것저것 다 떠나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권성동 의원이 왜 팔 걷어붙이고 나섰느냐라고 하는 그 배경. 자기 지역구 사업도 아니고 해당 상임위도 아닌데 왜 이렇게 팔 걷어붙이고 나섰는지 그 배경이 궁금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적 탄압이라고 했는데 권성동 의원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정적이었나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통상 정적이라는 표현은 동급의 경쟁자를 뜻하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권성동 의원이 그런 관계인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커피체리님이 권성동 의원도 김건희 씨 못지않는 마당발이었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왜 필리핀과 연결이 됐을까 궁금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 기사에도 나와 있기는 한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 특사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필리핀에. 네. 그게 시작이었을까요? 인연이? 특사 한 번 갔다고 그렇게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뭐 그렇게 이제 일종의 압박까지 했다? 그런 걸까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왜 그렇게 나섰을까? 그게 너무 궁금하고 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기사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 사업에 참여하려는 국내 기업이 별로 없었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이 직접 대우건설과 삼부토건 등이 참여 의향이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서도 또 삼부토건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모로 참 얽혀 있는데 어쨌든 왜 이랬는지는 뭐 특검이 수사로 밝혀야 되나요, 이것도? 글쎄요. 너무 많은데 이러면. 넘어가고요. 네, 어쨌든 체포동의안이 어제 보고가 됐고 이르면 내일 표결 예상이 되는데 그것도 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어제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나와서 미국의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외교적으로 가장 강한 톤으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고 산업부 장관은 외교적인 용어가 아닌 또 강력한 항의를 했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총력 대응을 하고 있고 다행히 지금 미국 백악관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 쪽 입장을 이제 충분히 이해하시고 지금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자, 이 말은 원칙적 대응과 실효적 해법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강한 톤이 뭔지, 강력한 항의가 뭔지 궁금하지만 얘기를 해줄 것 같지는 않고요. 자, 그럼 다른 방식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방법인가요? 자, 김용범 실장의 발언이 있기 전에 미국의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 이민행정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이 놈 장관의 발언이 보도를 탔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추방되는 것인지 이에 따라 영구적으로 재입국이 금지되는지에 대한 기자 질문을 받고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조지아에서 실시된 작전을 통해 구금된 많은 사람들은 법에 따라 추방될 것이다. 추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중 일부는 단순히 최종 추방 명령 이후에도 머문 것 외에 범죄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발언에서 주목할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추방이라는 표현을 쓴 점인데 이 표현은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 당국이 쓰는 자진 출국, 자진 귀국과는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둘째, 놈 장관의 발언이 잘 풀릴 것이라는 취지의 트럼프 발언 이후에 나왔다는 점입니다. 김용범 실장은 백악관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했는데 놈 장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가 의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뚜껑은 열어봐야 하고 최종 결과에 대한 미 당국이 공식 발표에 담기는 표현 하나하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일단 좀 중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의 또 발언이 나왔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마저 들어보시죠.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정부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상호 신뢰와 동맹 정신에 따라 교섭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발언의 형식은 사태의 해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당부 말씀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대통령이 저렇게 공개적 언급을 한 것으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러보니까 오늘 아침에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구금자들의 미국 재입국 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약속을 미국 정부로부터 받았다. 우리 당국이. 이런 요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공개석상에서 저렇게 발언한 것 아니냐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다행인데요. 근데 기사에서 역시 추방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맥락상 추방이라고 한다면 재입국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재입국 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정말로 했다면 추방이라는 형식은 아닐 것이라고 지금 미루어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근데 여기까지 일단 진단을 하고 각을 완전히 바꿔서 별개의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방이든 자진 출국이든 그래서 미국 땅을 떠나서 우리나라로 돌아왔어요. 그 300년 넘는 노동자들이. 근데 자, 재입국 때 불이익을 준다 안 준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을 다시 미국으로 보낸다라는 걸 전제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분들 가고 싶을까요? 아니 쇠사슬에 발목이 묶여가지고 그렇게 구금이 됐던 게 엄청난 악몽일 텐데 가고 싶을까라는 저는 한 것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들 입장에서 한번. 그렇죠. 다시 그렇죠? 가는 게 두렵겠죠. 그렇겠죠. 저 같으면 못 가겠습니다.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겠습니다. 무서워서. 일단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속보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11일 오후 2시 반,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3시 반이 되는데요. 전세기가 그곳에서 이분들을 싣고 출발할 거다 이런 속보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밥김님 미국한테 이렇게 물어주셨어요. 추방하면 감당할 수 있겠어? 마징가님, 이 사건은 일단 국민들을 귀환시키고 사후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재계에서도 조치사항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공정사회님은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나쁜 놈. 이 놈은 요게 아닙니다. 장관의 이름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조국 혁신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당무위원회에 추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서왕진 원내대표가 전한 내용인데요. 조국 원장이 지금 시기에 나서는 게 여러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게 본연의 역할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간단히 말해서 정면 돌파를 하기로 했다라는 취지의 설명인데 글쎄요. 자, 제가 왜 글쎄라고 하냐면 정면 돌파는 주로 명분은 앞서지만 세력이 약한 주체가 여론의 지원을 기대하면서 펴는 전술인데 하지만 조국 원장이 지금 그런 전술을 펼 처지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성비 사건을 결정적으로 키운 그래서 지도부 총사퇴까지 야기한 결정적 원인이 조국 원장의 안이한 대처에 있다라는 지적 많이 나왔고요. 피해자들이 조국 비대위원장 카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반대 의견까지 표명한 마당에 여론의 지지세를 끌어낼 수 있을까? 여기에는 물음표를 찍어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평가는 촌철님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네요.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